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바늘 처음부터 가디건 뜨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비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뜨는 법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될지 전체적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사진으로 이 비닐을 착용한 이제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제 성인 여자가 착용을 해도 괜찮고요. 두 코 고무뜨기이기 때문에 두 코 고무뜨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인뿐 아니라 이제 어린이, 이제 남성이 써도 다 이제 맞을 수 있는 이제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닐을 뜨는데 이제 사용된 이제 실의 양은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실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청록색은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정색으로 그냥 일단 갖다 놨는데, 이 이제 세 볼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다 뜨고 나서 얼마만큼의 정도 이제 양이 남았냐면은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이 실을 가지고서 제가 떴을 때 남은 양이에요. 이게 양 자체는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코스, 이제 한 바퀴를 잡은 이 코스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이 잡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더 이제 높게 뭐 뜨셔도 이제 충분하실 것 같아요. 비니나 뭐 대바늘 모자, 뭐 겨울 모자를 만들 때 이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원형뜨기예요. 원형뜨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자에 이 세로선을 꼬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한, 굉장히 이제 매우 편해요. 이렇게 계속 돌려서 봐도 이제 꼬맨 자국이나 어떠한 이제 이음선이 이제 없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는 대바늘. 이제 대바늘은 저는 이제 3.5mm 이제 사용할 것이고요. 대바늘로 원형뜨기 하는 법. 원형뜨기 하는 법 이제 알려드리고, 두 코 고무뜨기 하는 법, 그리고 이제 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이제 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오므려 드려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 모자의 끝 부분 마무리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 이 비닐을 뜰 때 이제 들어가는 기법이 겉뜨기, 안뜨기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코 잡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 기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영상에서 이제 미리 이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비닐을 이제 떠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비닐 뜨실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색깔로다가 떴는데, 단색으로 뜨셔도 되고요. 그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저처럼 꼭 이렇게 색색을 이제 바꿔서 뜨시지 않아도 이제 된다라는 점 하고, 기초 기법인 코 잡는 법, 그리고 겉뜨기 하는 법, 안뜨기 하는 법은 이전 기초 영상에서 충분히 이제 연습을 이제 먼저 하시면 좋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할 때는 기초 기법은 다 많이 이제 연습을 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겉뜨기, 안뜨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천천히 하지는 않고 이제 정상 속도로 하도록 할게요.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 저는 129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똑같은 이 실의 굵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바늘을 사용해서 뭐 129를 잡아서 원형뜨기를 한 여러 단, 한 5단 뭐 이상 정도 한번 떠보신 다음에 머리 한번 이렇게 늘려봤을 때 너무 사이즈가 뭐 작거나 혹은 너무 크거나 하시면은 코스를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비니에 사용된 무늬가 두 코 고무뜨기이기 때문에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이제 4개의 코가 한 패턴이 되니까 코를 줄이시거나 늘리실 때는 4의 배수로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저는 이제 실제 비닐을 떴던 대로 똑같이 129를 잡아서 그 두 코 고무뜨기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129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 있죠? 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큼 겹쳐야 되는지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코를 잡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 감이 생겨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코를 잡았다가 잡으려고 이렇게 겹쳤는데 모자른다거나 그렇게 돼서 잘못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여러 번 잡아봐야 감이 생기는 거니까, 저도 어떨 때는 좀 실수를 해서 다시 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점. 120코 잡도록 할게요.
예, 첫 코 잡고, 예, 그 다음은 좀 빨리 잡도록 할게요. 둘, 예, 저도 한번 이렇게 120코를 잡아봤는데 원형뜨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코가 되고 이 부분이 첫 번째 코가 되고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잡은 120번째 코가 이제 마지막 코가 되는데 첫 번째 코하고 마지막 코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질 거예요. 이어지게 돼서 뜨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죠. 동그라미.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이제 뜨게 되면은 이제 비닐 모양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뜨는 거를 이제 원형뜨기 대반을 해서 원형뜨기인데 맨 처음에 이제 요 원형뜨기 요 붙이는 이 이제 작업 있죠. 이 부분이 초보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익혀두면 이제 굉장히 재밌고 이제 돗바늘 이렇게 꿰매지를 않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번 원형뜨기 이제 깔끔하게 하는 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이제 원형뜨기를 하려면 이 첫 번째 코하고 마지막 코하고 이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줄바늘로 이제 첫 번째 코를 겉뜨기든 완뜨기든 이런 식으로 뜨면 돼요. 뜨면 되는데 지금 현재 코가 이 이제 왼쪽 줄바늘에 끝에 걸린 게 아니라 요 줄에 걸려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코를 왼쪽 줄바늘에 이쪽 이제 끝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대바느질을 할 때는 두 개의 바늘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이 코에 이제 바늘에 이제 끝에 이제 코들이 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왼쪽 코들은 이렇게 이제 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의 어느 이제 일정 부분을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코가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적으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이제 없을 수가 있는데 코의 개수가 많게 되면은 이 중간에 코들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코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막 돼 있죠. 이렇게
코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코를 잡으면은.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냥 끝코하고 처음 코를 무조건 겉뜨기를 하거나 안뜨기를 하게 되면은 뜨다 보면은 이 중간 부분에 코들이 꼬여지게 돼서 뜬 게 이제 보람이 없는데, 코가 원형뜨기 할 때 이제 주의할 점, 코가 꼬이지 않게 하는 법, 그 부분까지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우선 코를 뭐 적게 잡든 많이 잡으시든, 자, 코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빗금 부분이죠. 여기 빗금. 뒤로 돌리면은 이제 이쪽이 뒷면이에요. 오돌톨톨하게 되죠. 오돌톨톨 이렇게. 자, 이렇게 빗금. 빗금이 이제 겉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슨 뭐 옷이라든가 뭔가를 봤을 때 뭐 이쪽이 겉쪽이다, 이쪽이 안쪽이다, 뭐 이렇게 뭐 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뜨개 조직에서도 겉과 안이 있는데 빗금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빗금. 그래서 원형뜨기 할 때는 빗금을 이런 코들이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게 하고요. 빗금이 이제 이렇게 놓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놓고서 빗금이 다 이제 위로 향하게 잘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우선 코를 많이 잡다 보면은 코들이 꼬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정리를 잘 하고 빗금 부분이 위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맨 첫 번째 단 원형뜨기 할 때는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저도 빨리빨리 못해요. 요 꼬이지 않게. 왜냐면은 기껏 떴는데 중간에 코가 꼬이면 어차피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형뜨기 하실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코를 잡고서 코가 꼬이지 않게 첫 번째 단 뜨는 거, 그 천천히 이제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그거 이제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시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빗금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우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뜰 것이다 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빗금 부분이 지금 다 동그라미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놓은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뜨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바늘에는 이제 코들이 바늘 이제 끝으로 가서 있는데, 왼쪽은 줄에 이제 중간에 이제 있게 되겠죠. 여기 이제 이 부분의 코들을 저쪽 왼쪽 바늘의 끝으로 옮길 건데, 다 옮기지 마시고 조금만 옮기세요. 몇 코. 뭐 10코 옮기셔도 되고, 적당히, 저도 지금 한 요 정도? 몇 코인지 한 10 몇 코 될 것 같은데, 이제 적당히 이제 옮기셔야 되는데, 이때도 그냥 막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전 요 정도. 한꺼번에 맨 처음, 첫 번째 단 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세요.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하고서, 또 이때도 또 이렇게 옮기다가 코들이 휙 뒤집어지거나 또 꼬일 수가 있거든요. 자, 저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바늘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 빼고, 이렇게 또 잘 정리된 코들이 또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요거 부분이 처음에 조금 좀 어렵죠. 이렇게 다 코들이. 빗금 부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빗금 부분. 이때 또 이제 또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잘 잡고서 이렇게 잡고 그럼 이때 이제 뜰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코가 첫 번째 코, 오른쪽 바늘에 걸린 코가 마지막 코. 그래서 오른쪽 바늘로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이제 이 첫 번째 코부터 차례차례 가면서 두 코 고무뜨기니까 뜨는 방식은 겉뜨기, 안뜨기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이때 또 겉뜨기를 뜰 건데 첫 번째 코가 중요해요. 왜냐면 첫 번째 코 이후로는 나머지 코들은 이렇게 차례대로 잘 붙어 있죠. 이렇게 차례대로 잘 붙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코하고 마지막 코는 일단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제 뜨면서 잘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뜨면서. 자, 이때 그래서 뜨실 때 제가 여기 손가락 좀 다쳐서 밴드가 있는데 좀 이제 거슬리더라도 자, 첫 번째 거 우선 겉뜨기 할게요. 자, 찌르고 긴 실. 이때 오른쪽에 이제 긴 실. 또 잘못해서 짧은 실로 뜨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자, 이때 꼭 긴 실 하시고 이렇게 싹 붙여주셔야 돼요. 떨어져서 겉뜨기 하면 뭐 이미 떨어져 있어서 안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붙이고, 자, 왼손가락 잘 보세요. 자, 짧은 실 제가 잘 잡고 있고요.
왼쪽 바늘도 잡고 있고 오른쪽 바늘도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다 잡아야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지 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뜨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 뜨시면 안 돼요. 다 왼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다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대바늘 뜨개질 할 때 이렇게 아주 힘줘서 이렇게 막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 뭐 촘촘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신다 그러면은 막 세게 하면 돼요. 막 그러는데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하는 건데 그 편하게라는 거는 편하게라는 뜻이 이제 숙달이 되면은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숙달이 된다라는 거는 오랜 기간 연습을 해야 숙달이 되는 거고 숙달이 돼야지 그 내가 뜬 조직들이 깔끔하고 예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는 거니까 뭔가를 할 때 단번에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좀 약간 엉성하게 되고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이제 반복하셔야 된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하고서 벌어지지 않게 왼손가락으로 잡아주고 겉대기 할게요. 이때도 계속 벌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때는 살짝 당겨줘도 돼요. 이렇게 겉대기 제가 또 하고 두 번째 코도 겉대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안뜨기 예, 패턴 자체는 겉뜨기 안뜨기 두 코 고무뜨기예요. 제가 이제 왼쪽 바늘에 걸린 코까지 우선 다 떠보도록 할게요. 겉뜨기 원형뜨기는 한 두세 단만 떠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매우 재미있어요. 더 훨씬 더 겉뜨기 안뜨기 다음에 겉뜨기 다음에 안뜨기까지 일단 하고 이렇게 하고 예,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하고 이 부분 이렇게 맨 처음 원형뜨기라는 걸 하실 때는 첫 코하고 마지막 코 좀 많이 벌어지시는 분 많은데 그래도 그냥 계속 뜨세요. 그렇게 많이 뜨신 다음에 다시 또 코 잡고서 이제 처음 시작하고 그래야 되지, 이 첫 번째 단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풀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진도 자체가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오므라지지 않고 좀 벌어진다 치더라도 그래도 계속 이제 한번 떠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아까 이제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다 떴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제 이렇게 됐고, 제가 코드를 이렇게 또 왼쪽 바늘 쪽으로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빗금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 좀 놓은 다음에 예, 한 열 몇 코 뜨면은 훨씬 더 좀 뜨기가 수월해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보낸 만큼 그 요 정도의 양을 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왼쪽 바늘 끝으로 빗금이 항상 원의 동그라미 안쪽으로 가게 놓는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저도 좀 전에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꼬아졌었거든요. 꼬아졌는데 이 상태에서 뜨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빗금이 동그라미 안쪽으로 오게, 이렇게 빗금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안뜨기까지 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안뜨기 한번 하고 겉뜨기 안뜨기 그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다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해서 또 바늘에 걸린 코드를 다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밀어주면서 네, 계속 약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이 정도 떴는데 여기까지 이제 짧은 실 걸린 데까지 이제 떠줘야지 첫 번째 단이 이제 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원하는 만큼 한 요 정도 이제 또 아까처럼 코를 밀어서 뜨시는데 이 짧은 실 이제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계속 그냥 이어서 뜨시면 되세요. 이미 이제 첫 번째 단 뜰 때 이 첫 번째 코하고 마지막 코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코 그냥 밀면서 계속 뜨시면 되고요. 계속 뜨시면 되는데 제가 또 한 번 더 밀어서 또 떠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코를 맨 첫 번째 단에 잡으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코 밀을 때 단을 저쪽으로 밀리지 않으니까 너무 세게는 코를 잡지 마세요.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그다음에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그다음에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 패턴으로 계속 가시면 되고, 자, 이렇게 원형뜨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이제 원하는 이제 길이만큼 떠주시면은 되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만들어 두었던 이제 모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색깔을 이렇게 뭐 빨강색, 초록색, 베이지색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바꿔서 떴는데, 요 빨강색이 20단, 20단, 그러니까 20바퀴를 뜬 거죠. 그리고 이 초록색도 20단, 베이지색도 뭐 20단 정도 떴는데 요 단수보다 좀 더 적게 뜨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자 이제 위에 좀 공간이 생기지 않고 아마 이제 머리에 딱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써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예, 원하는 단수만큼 뜨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색을 바꿔서 뜨겠다라고 하시면은 원하는 단수만큼 이렇게 어떤 색깔을 뜨신 다음에 실 자르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 자른 거 이제 그대로 놨는데, 이렇게 실 자르고 그냥 그 다음 코부터 세 실 이어서 뜨듯이 이제 이렇게 그냥 이어서 뜨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원하는 단수만큼 또 뜨고서 이제 실 또 자르고 또 그 다음 실 이어서 또 이렇게 이어서 뜨시면 되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원형뜨기 뜨다가 모자의 윗부분 이제 마무리하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실들 이제 돗바늘로 정리하는 법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이제 몇 코 조금 더 떠봤어요. 예, 떠봤더니 이제 이 이제 짧은 실 있는 부분까지 도착을 했는데, 자, 코를 이제 왼쪽 바늘로 조금 더 보내서 두 번째 바퀴 이제 이어서 뜰 건데, 이때 두 번째 바퀴부터는 코를 이제 왼쪽 바늘로 이동시킬 때 조금 더 편해요. 예,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실 요 부분보다 조금 이제 왼쪽의 코도 같이 이동을 조금 많이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잡고 첫 번째 단이 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 이동시킬 때 조금 많이씩 하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안뜨기까지 떴거든요. 자,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 겉뜨기 뜨고 이제 요 실 이제 이어서 계속 넘어서까지 뜨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바퀴가 되겠죠. 자, 우선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그다음에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예, 드디어 겉뜨기 겉뜨기.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단의 마지막 안뜨기 안뜨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겉뜨기 겉뜨기 두 번째 바퀴가 시작이 이제 됐는데, 자, 이제 실 뒤로 넘겨서, 자,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다시 두 번째 바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바퀴부터는 훨씬 편해요. 첫 번째 단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안뜨기 안뜨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V자 모양이 생긴 게 겉뜨기 겉뜨기죠.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자, 이미 첫 번째 단에 떠나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실 앞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안뜨기 안뜨기. 가로줄 있죠. 이렇게 꼬불꼬불 가로줄. 안뜨기 안뜨기. 그래서 중간에 이제 뜨다가 이제 멈추는 경우가 생기겠죠. 생기더라도 내가 뜬 아래 단에서 뜬 조직의 이 모양을 보고서, 아, 내가 지금 무엇을 뜨는 거구나. 지금 요거 겉뜨기 겉뜨기예요. 겉뜨기 겉뜨기. 자, 이렇게 한번 두 개 같이 나눠서 볼게요. 오른쪽 코는 겉뜨기, 왼쪽 코는 가로줄 있으니까 안뜨기예요. 겉뜨기 모양, 안뜨기 모양.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무뜨기를 이제 뜨고자 했는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멍석뜨기가 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겉뜨기 안뜨기 자체는 매우 잘하세요. 겉뜨기 안뜨기 자체는 잘하는데, 우리가 대본을 뜨기 할 때 겉뜨기하고 안뜨기 자체만 잘한다고 이게 무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메리아스 뜨기도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와 안뜨기를 이용한 것이고, 고무뜨기도 겉뜨기와 안뜨기를 이용한 것이고, 뭐 멍석뜨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겉뜨기와 안뜨기를 이용한 것이고, 뭐 가토뜨기 같은 경우는 물론 겉뜨기만 이용을 한 것이긴 하지만, 겉뜨기만 떴지만 또 안뜨기 모양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대바늘 뜨기가 이제 물론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겉뜨기하고 안뜨기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쵸?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것을 활용한 그 무늬를 저희가 이제 정작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무늬를 활용한 무늬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뭐 메리아스 뜨기, 가터 뜨기, 고무 뜨기 등등등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늬를 다양하게 하시려면은 그 뜨개 조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겉뜨기 안뜨기만 했다가는 내가 원하는 무늬가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항상 중요하게 이제 여기셔야 될 부분이 겉뜨기하고 안뜨기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겉뜨기 안뜨기를 어떤 순서대로 뜨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그런 패턴을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주의하면서 이제 대바늘 뜨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잘 아시면 되고, 더불어 코바늘이든 대바늘이든 하실 때 꼭 기호 있죠? 대바늘 기호, 코바늘 기호 꼭 같이 하면서 하셔야 훨씬 더 이제 실력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영상만 보고서 이제 따라만 하지는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게 되시면은 그 다른 거를 뭐 뜬다라거나 좀 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다양한 거를 좀 뜨시기에 좀 힘드실 수가, 뭐 한두 작품만 그냥 뜨고서 말겠다 하시면 영상만 보고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분들은 영상만 꼭 보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만들긴 하지만은 제가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참고 영상이죠. 저한테 이제 그 도안 같은 거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안이 항상 중요하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도안과 더불어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꼭 도안 같이 이제 기호 익히는 법 그거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좀 그 겉뜨기 한뜨기 모양 꼭 이제 알아두시고요. 오른쪽 겉뜨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다가 저도 이렇게 잠시 놓고서 갑자기 멈췄어요,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까지 떴다라고 뭐 기록을 해놓거나 기억을 물론 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뜬 거를 딱 보고서 아, 요 모양을 보면 아, 요 지금 겉뜨기구나. 요 왼쪽은 가로줄이니까 안뜨기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고무뜨기를 뜨는 거니까 겉뜨기 줄에는 겉뜨기를 떠야 되겠죠. 무조건 안뜨기라고 해서 안뜨기를 떼면 안 되겠고 고무뜨기니까 안뜨기 줄에는 안뜨기를 떠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들이 단기간에 다 마스터 되는 건 아니에요. 마스터 되진 않고 오랜 기간 물론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대바늘이든 코바늘이든 손뜨개를 그런 식으로 뭐 익혀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그 훨씬 더 다양한 뭐 기법이라든가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원형뜨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원형뜨기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닐을 뜨시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는 윗부분 이제 마무리하는 법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예, 제가 이렇게 비닐을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떠봤어요. 색깔 이제 3가지 색깔 넣어서 한번 떠봤는데 우선 한번 제가 맨 처음에 사이즈를 좀 재질 않아가지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코 고무뜨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성 있게 늘어나요. 자, 사이즈 잴 때는 우선 늘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뒀을 때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가만히 뒀을 때 16cm 정도, 예, 16cm 정도가 나오고 늘리게 되면은 많이 늘어나겠죠. 늘리게 되면은 막 25, 26, 27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고무뜨기가 신축성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좋죠. 이렇게 뭐 조금 늘어나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25, 26도 많이 늘어나고 제가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뜬 게 20단을 떴어요. 22cm인데 20단 떠서 이제 만들어서 썼을 때 이제 머리 위로 살짝 이제 공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남는 게 싫고 그냥 머리에 이제 딱 맞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훨씬 더 좀 적게 뜨셔도 되세요. 적은 단수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수 같은 경우는 비닐은 어차피 조절해서 하시면 되니까 뭐 혹은 뭐 이렇게 접어서 뭐 쓰셔도 되고 길다 싶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비닐의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므라들게 되죠. 근데 지금 코수가 120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오므려서 잡아당긴다 하더라도 구멍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제 세게 잡아당겨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냐? 코수를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겉뜨기, 안뜨기를 한 코 했는데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대바늘에서 줄이는 방법은 2개의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 2코 모아뜨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뜨기 같은 경우는 2개의 코를 한꺼번에 안뜨기로 2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2코 모아뜨기. 예, 간단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2개의 코를 하나로 이제 계속 그 방법을 이제 계속 한 바퀴를 하게 되면은 120코가 걸려 있으면은 절반으로 60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코까지 만드는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잡아당겨 오므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당하다 싶으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이제 적은 코수로다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60코를 또 한 번 2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2코 모아뜨기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절반의 코로 하게 되면은 또 30코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쉽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코를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예, 겉뜨기부터 시작할 거라
예, 이제 여기 보면은 겉뜨기, 안뜨기 이제 뜨개 조직 잘 보이죠? 이렇게 겉뜨기는 이제 V자 모양 이렇게, 안뜨기는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앞에서 봤던 무늬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겉뜨기하고 안뜨기가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겉뜨기가 안뜨기고 안뜨기가 겉뜨기고. 자, 코를 한번 이제 줄여보게 되면은 겉뜨기인데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찌르는 거죠. 두 코 모아뜨기, 두 코 모아뜨기. 코바늘에서도 짧은뜨기, 두 코 모아뜨기라고 해서 코 줄이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겉뜨기에서 는 더 쉬워요. 겉뜨기가 이렇게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겉뜨기이기 때문에 겉뜨기 방향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 앞으로 보내고 안뜨기 두 개 있기 때문에 안뜨기의 방향으로 찔러줄 거예요. 이렇게 안뜨기 코를 두 개.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세 개의 코를 찌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바늘에서 코를 줄이고자 할 때는 몇 개의 코를 한꺼번에 뜬다라는 거 간단하죠? 안뜨기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한 바퀴 하게 되면은 코수가 절반으로 줄게 되죠. 그래서 모아뜨기로 한다. 예,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알면 별거 아니고 알면 재밌어요. 알면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 뭐 대바늘이든 코바늘이든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것이 쉬워요, 어떤 것이 재밌어요 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워요. 둘 다 쉬운 점이 있고 둘 다 어려운 점이 다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재밌어요. 둘 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나름대로 각자 개성이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두 개를 조금 비교할 수도 물론 있긴 있는데 다 익혀놓으시고 배워두시면 더 좋아요. 한쪽 분야만 아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는 게 코바늘이든 대바늘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더 많은 거를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코바늘, 대바늘 다 익혀두시면 좋고요. 한 분야 하시는 것보다 예, 저는 코바늘도 재미있지만 대바늘도 너무 재미있어요. 예, 겉뜨기 제가 코가 빠졌다가 다시 꼈더니 조금 코가 꼬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제가 이제 한쪽 면만 우선 보여드릴게요.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코가 돼 있고 이제 뒤에 있는데 뒤에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은 뭐 빨리 감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거 같이 뜨시는 분들 있으신 경우 그냥 요거 영상 틀어놓고서 그냥 뜨시라고 제가 이제 빨리 감기는 지금 요 부분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뜨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뜨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겉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 두 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예, 겉뜨기로 두 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로 모아뜨기, 겉뜨기로 모아뜨기, 안뜨기로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모아뜨기. 거의 다 왔어요.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안뜨기로 모아뜨기. 코를 뺐다가 다시 꼈더니 코들이 꼬여서 바늘이 조금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예, 마지막 안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하면은 예, 이렇게 코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 지금은 코가 이제 뭐 확 줄었는지 알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기에는 요걸 한번 이렇게 오므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했을 때보다 요 구멍의 크기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이 이제 60코인데 30코로 또 줄여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코를 좀 전에는 이제 겉겉 안 나니까 겉뜨기로 모아뜨기, 이제 안뜨기로 모아뜨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존에 했던 그 패턴하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떴었었냐면은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잖아요. 근데 요거를 두 코 모아뜨기를 하게 되면은 한 코는 겉뜨기고 한 코는 안뜨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는 겉뜨기고 하나는 안뜨기면 어떤 뜨기를 떠야 되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랑 무늬가 안 맞지 않냐. 물론 안 맞죠. 근데 비니 같은 경우, 모자 같은 경우 가장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부분은 뭐 어떤 무늬를 사실 뜨든지 간에요. 무늬가 나타나게 되진 않아요. 봐도 이렇게 모아지게 되죠. 모아지기 때문에 요 가장 끝부분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는 그 무늬 패턴하고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맞춰지면은 맞춰도 되는데 이제 안 맞춰지게 되는 어긋나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그냥 뜨시면 되세요. 이제 그냥 뜬다라는 거는 계속 그냥 겉뜨기만 뜨셔도 되세요. 굳이 아래쪽하고 패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시가 이제 나질 않기 때문에 오므라드는 부분이라 표시 안 나니까 그 점 이제 아시면 되세요. 아래쪽이랑 무늬가 안 맞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하나는 겉뜨기고 하나는 안뜨기거든요. 맨 꼭대기는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 보통 겉뜨기 안뜨기보다는 겉뜨기 뜨는 게 편하죠. 그냥 겉뜨기를 뜨세요. 계속 겉겉겉겉 할게요. 겉뜨기, 그냥 계속 겉뜨기로 모아뜨기. 그러면 30코가 되죠. 이제 셋, 계속 겉뜨기로 모아뜨기. 넷, 다섯. 오므라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다 뭐 여러 가지 또 사실 무늬를 넣어도 표시 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냥 계속 겉뜨기 정도로만, 물론 거단 이렇게 뜨셔도 관계는 없는데 그냥 겉뜨기 정도로만 뜨시는 게 더 나아요. 겉뜨기. 30코에서 또 이제 절반으로 코가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됐고, 돌려서 이제 안쪽 부분, 그리고 또 코를 이렇게 해주고 바늘 쑥 뽑아서 찔러주고 계속 겉뜨기. 이거 제가 2개 찔러야 되는데 하나만 찔렀네. 다시 빼서 2개. 예, 가장 끝부분은 오므려질 거기 때문에
겉뜨기로 모아뜨기. 겉뜨기로 2코 모아뜨기. 30코 될 때까지만 줄여보도록 해볼게요. 겉뜨기. 물론 30코에서 또 줄이셔도 관계없어요. 모자 비니 윗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세요. 왜냐면 코수가 뭐 항상 120코를 뜨시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저는 요 상태에서 오므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오므려 보도록 할게요. 예, 요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오므리냐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돗바늘이 필요한데, 예, 돗바늘 그리고 실을 좀 잘라주도록 해요.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돼요. 뭐 한 3-40cm 정도 자르고, 자, 이때 이 실을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자른 실을 이 코들 있죠? 코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줄바늘을 이제 빼주게 되는 거죠. 줄바늘이 있는 요 자리 있죠? 줄바늘이 통과한 요 곳에 이 실이 들어갈 거예요. 그 실. 자,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이렇게 코를 이제 뭐 한 일정 정도, 요 정도만 앞으로 보내서, 자, 실은 이제 이쪽 오른쪽 요 바늘에 걸려 있거든요. 요 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돗바늘을 대바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코에다가 안뜨기 방향으로, 안뜨기 방향이죠. 앞에서 뒤가 아니라 겉뜨기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안뜨기 방향, 안뜨기 방향, 안뜨기 방향. 제가 2코 넣어 볼게요.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서 넣은 다음에 쭉 빼고, 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때 2코는 이렇게 빼셔도 돼요. 빼셔도 안 풀어져요.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 계속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 숙달되시면 여러 코 하셔도 돼요. 4개, 5, 6, 제가 7개 이렇게 통과해 볼게요.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하고, 자, 7개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때 줄바늘 빼셔도 안 풀어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통과됐죠? 이렇게. 줄바늘이 통과한 자리를 그대로 실이 통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쪽으로 옮겨주고, 자, 안뜨기 방향. 숙달되시지 않으시면은 너무 아까처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하나 빼고 다시 하나 찔러서 하나 빼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셔도 돼요. 하나 찌르고 안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선 통과됐어요. 제가 마저 안뜨기 방향으로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드디어 줄바늘 빠졌어요. 그리고 돗바늘 통과하면은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처음에 힘껏 잡아당겨 주지 마세요. 혹시 이제 실에 따라서 약한 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 잡아당기다가 이제 실이 끊어지면은 이 코 다 다시 이제 줄바늘로다가 주워 담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확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실이 지금 한 바퀴 한 번만 통과가 됐는데 또 혹시 이제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지금 코에 실을 이렇게 또 한 번 통과시킬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아직 너무 오므리지시는 마시고 똑같이 그 통과됐던 곳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던 대로 또 한 번 더 몇 바퀴 돌려주면 조금 더 튼튼하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이렇게 살짝 오므려주고,
오므려주고 지나갔던 길을 또 통과. 이렇게 좀 오므려주고, 혹시 뭐 실수로 빠뜨리는 코 있긴 있어도 돼요. 예, 이렇게 뭐 여러 바퀴 통과해도 돼요. 뭐 여러 바퀴 통과해도 전혀 관계 없으니까 코 사이를 갔던 곳을 이렇게 또 통과. 예, 오므라들었죠. 이렇게. 예,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실은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은 비니 안쪽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비니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무리하면서 잘라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찌르고 요 고리 사이로 넣어서,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또 이렇게 찔러서 고리 사이로 이렇게 통과, 두 번, 뭐 이렇게 두 번,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코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요 실 뭐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예, 그러면은 우선 비니의 이제 윗부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요 실도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했던 코 잡았던 실 중에 짧은 실 있죠? 짧은 실도 너무 기니까 일단 잘라주고, 똑같이 또 돗바늘에 끼워서, 돗바늘 없으시면 코바늘로 하셔도 되세요. 코바늘로 하셔도 되고, 자, 우선 이렇게 안쪽으로 요 실을, 저도 여기 처음 하고 끝코 부분인데 그래도 살짝 아무리 핸다 치더라도 살짝 이 부분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실로다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벌어진 부분을 이렇게 하고 돌려서 제가 이렇게 코 사이사이에 이 빨간 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세요. 예, 이렇게 마무리가 다 깔끔하게 잘 돼야 되겠죠? 항상 마무리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뜨개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저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단마다 실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요 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실들도 다 그 같은 색깔의 실 쪽으로 지금 좀 전에 제가 돗바늘로다가 실 숨기듯이 다 일일이 숨겨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심플하긴 하지만 대바늘 비니에서 익혀야 될 기법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알려드렸던 원형뜨기 꼭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대바늘 작품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소개해드리는 그 대바늘 작품들 쭉 뜨시면서 가디건 뜰 수 있으실 때까지 쭉 한번 떠보시기 바래요. 예쁘게 한번 대바늘 비니 떠보도록 하세요.